20페이지고요. 화학 반응의 규칙을 한번 볼게요.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이제 몇 가지 법칙을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오늘은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요. 뒤에 있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까지만 배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세 번째 기체 반응의 법칙을 배울 건데요. 첫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세 번째 기체 반응의 법칙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고 두 번째 있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질량 보존의 법칙을 보시면요. 결론은 되게 간단해요. 반응 전의 물질과 반응 후의 물질의 질량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전후 물질의 총 질량은 보존된다라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질량 보존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줄까요? 반응 전후에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되고요. 법칙의 이름 그대로 질량이 보존된다는 거고요. 언제? 반응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비교했을 때 질량 변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가 됐을 때 질량의 B는 예를 들면 여기가 질량이 100이었어. 100g이었어. 그럼 얘도 100g이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A와 B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새로운 C와 D가 돼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유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고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 전후의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 되겠어요. 자, 1번 질량 보존의 법칙 1772년 이제 18세기 라부아지에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냐? 우리 2학년 수업 때서 2학년 1학기에 물을 분해하는 실험이 있었죠. 이게 물의 열 분해 실험. 그래서 물질들이 원자로 있다는 걸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보일이었죠. 보일이 최초의 원자설을 주장하고 그거를 이제 실험으로 증명한 사람이 라부아지였잖아요. 그래서 라부아지에가 원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되게 많은데, 그때 라부아지에가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세웠고요. 그때 이제 라부아지 같은 경우는 원자에 관한 실험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 이제 잘 알고 있어서 물을 분해했더니 물을 분해했더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라부아지가 실험했을 때 물을 분해했더니 수소하고 산소로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물이 만약에 50g이었어. 근데 수소와 산소를 따로따로 기체로 모았을 때도 50g이 되더라. 요거를 이제 증명한 거지. 그죠?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다. 여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면 되겠죠? 밑줄에 놓고 1번 성립하는 까닭이 제일 중요해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거 이제 2학년 때 배웠던 그 내용과 연결되는 건데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여러 가지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총 질량은 변하는 것이다. 2번 질량 보존 법칙은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모두 성립한다라는 건데요. 화학 변화는 당연히 이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면서 새로운 분자가 생성되면서 원자를 바꿔 조립하면서 이제 그대로 가는 거고, 물리 변화 같은 경우도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질량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물이 수증기가 되거나 물이 얼음이 되거나 물이 항상 50g이면 수증기도 빠져나가지 않고 모아놓으면 50g이고 얼음도 되게 무거워 보이고 딱딱해 보이지만 50g과 동일하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리 변화가 일어나도 물은 항상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질량 변화는 없다. 이런 게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결론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죠. 반응 전후 질량 변화가 없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를 한번 볼 건데요. 1, 2, 3번 이렇게 보시면 1번은 앙금 생성 반응, 2번 기체 발생 반응, 3번 연소 반응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체가 발생해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요, 뭐 당연히 변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냥 뭐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겠지. 예를 들면은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반응해서 뭐가 생성되죠? 염화은이 생성되잖아. 흰색 앙금인 염화음이 생성되는데요. 요거 화학 반응 한번 써볼게요.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반응하면 흰색 앙금이 생성되는 거. 자, 앙금 생성 반응이고요. 앙금 생성 반응의 예를 보시면 이제 염화나트륨 NaCl이라고 써요.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질산은 Ag가 은이고 질산은 NO3 마이너스거든요. Ag 플러스 NO3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짝을 바꾸잖아요. NaNO3 AgCl 그죠? 그래서 AgCl 염화은 흰색 앙금이 형성되면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질산은 Na 플러스 NO3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녹아서 있는데 NaNO3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앙금 생성 반응이고 요 과정에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은이 만나서 염화은하고 질산나트륨이 만들어지는 이온 생성 반응 혹은 이온의 이제 결합 반응으로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에서는요. 여기는 NaCl, Ag, NO3, Ag, NO3, NaCl 그대로 있잖아요. 그치? 원자들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앙금 생성 반응에서 당연히 질량이 보존이 된다라는 거 본 거고요. 그래서 이온 반응 같은 경우는요, 뭐 따로 빠져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이온의 이제 앙금 생성 반응 같은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뚜껑이 닫혀 있던, 뚜껑이 열려 있던 상관이 없이 항상 질량은 일정하더라. 기체 발생 반응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체 발생 반응에서는 아래쪽에 이제 닫힌 용기와 열린 용기라고 돼 있잖아요. 기체는 어떻게 돼요? 뚜껑이 닫혀 있으면 상관없지만 뚜껑이 열려버리면 밖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질량이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빠져나가겠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발생 반응. 두 번째는 이제 기체 발생 반응이 아까 전에 했던 건데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탄산칼슘 CaCO3 더하기 염산 HCl, EHCl이요. 반응하면 이제 염화물 CaCl2 염화칼슘 더하기 이제 여기 CO3 안에 있는 기체 CO2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발생해서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여기 이제 기체가 발생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물이 형성이 돼요. 이산화탄소가 생성돼서 날아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닫힌 용기, 그러니까 뚜껑이 닫혀 있을 때, 뚜껑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린 용기. 열린 용기는 뚜껑이 열려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뚜껑이 없을 때. 그러면은 이게 기체가 발생하니까 질량을 뚜껑이 닫혀 있을 때는 잴 수 있겠지만 뚜껑이 열려서 기체가 날아가 버리면은 요만큼이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50이고 얘가 50이야. 그래서 얘가 나머지가 얘네가 합쳐서 한 80 정도 돼요. 그리고 얘가 한 20 정도 된다고 쳐요. 그러면은 뚜껑이 닫혀 있다면 100 그대로 갈 것이고 열려 있다면 여기 100에서 80으로 줄어 있겠죠. 그치? 그래서 뚜껑이 닫혀 있다면 100에서 100으로 그대로 질량이 유지가 될 것이고 열린 용기에서는 100에서 80으로 이제 질량이 감소되겠죠. 왜냐하면 기체가 날아가 버리니까. 그치? 근데 그래서 결론은요. 어쨌건 여기 기체가 발생하더라도 기체를 포함하면 질량은 보존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뚜껑이 열려 있다면 기체가 발생한 부분만큼 손실이 생길 것이다. 이런 내용. 근데 어쨌든 결론은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는요. 앞으로 뚜껑이 열려 있는지 뚜껑이 닫혀 있는지를 보면 돼요. 문제를 볼 때.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뚜껑이 닫혀 있을 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뚜껑이 열려 있을 때를 이제 비교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밑에
닫힌 용기와 열린 용기가 있는데요. 닫힌 용기는 밀폐된 상황이고 질량이 일정해요. 왜냐하면 발생한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밑줄만 해놓을까요? 발생한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닫힌 용기 아래쪽에. 두 번째 이제 열린 용기는요. 질량이 감소해요. 이제 감소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왜? 발생한 기체, 여기서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발생한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니까. 그죠?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연소 반응인데요. 연소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를 들면 종이를 태우면 어떻게 돼요? 종이가 연소되면서 재가 되면서 질량이 감소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여러 가지 기체들이 발생하거든요. 이때도 이제 뭐 수증기 같은 기체가 발생해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하니까 날아가 버리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연소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연소 반응. 일단은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이용하면요. 메테인을 이제 산소와 연소를 시켰어. 그러면 CO2와 물이 생성되고 요거 1대 2대 1대 2로 외우자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메테인에다가는 기체에다가 산소와 반응시켰더니 기체와 물이 생성이 됐어. 그러면은 이것도 물도 이제 수증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기체잖아. 그래서 닫힌 용기면은 요 질량과 요 질량이 일정할 것이고 만약에 열린 용기면 어떻게 됐어요? 얘네가 날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질량이 감소하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보통 이제 연소 반응에서는 이제 나무나 종이를 태울 때와 철을 태울 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자, 이제 첫 번째 종이나 나무를 태울 때. 두 번째 이제 철의 연소. 종이에다가 종이나 나무를 태워요. 산소. 그러면은 종이나 나무는 어떻게 돼요? 타면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치? 재가 형성되겠죠? 재 더하기 CO2 더하기 H2가 형성돼요. 그래서 우리 이산화탄소나 수증기는 얘는 수증기예요. 그래서 날아가 버리겠죠. 그리고 나무나 종이 같은 경우 재가 되니까 질량이 확 감소하겠지, 그치?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인데 닫혀있는 용기에서는 질량이 보존되고요. 그 다음에 열린 용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질량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얘는 열린 용기에서는 질량이 감소돼요. 철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류를 했겠지. 철을 연소를 시켜. 그러면 이제 산화철이라고 해가지고 녹이 쓰거든요. 산화철. 얘는 녹이 쓰여요. 녹 쓰는 거 알잖아. 철 녹 쓰는 거지. 그래서 얘가 산소가 철에 달라붙어서 산화철이 돼요. 얘 산화철이 화학식이 Fe2O3거든요. 그러니까 산소가 여기다 달라붙는 거야. 그러니까 철에다가 산소가 질량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열린 용기에서는 산소들이 계속해서 달라붙겠지. 그래서 용기에서는 오히려 질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요거 나무나 종이를 연소시키면은 열린 용기에서는 질량이 감소한다. 철 같은 경우는 이제 열린 용기에서는 산소가 계속해서 달라붙기 때문에 가열하면 할수록 질량이 증가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밑에 이제 연소 반응에서 질량 변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강철솜, 이제 철이에요. 철하고 산소를 만나서 산화철이 형성되는 거.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이 일정하겠죠. 열린 용기만 밑줄에 해놓으세요. 질량이 증가해요. 동그라미 쳐놓고. 왜? 철이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 이제 나무나 종이를 봐요. 이제 닫힌 용기에서는 당연히 그냥 질량이 일정해요. 그래서 결론은 닫힌 용기에서는 항상 질량이 일정하다는 거고, 열린 용기에서는 질량이 변할 수 있어. 나무 같은 경우는 질량이 감소하겠죠. 감소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왜? 발생한 기체가, 여기서 기체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예요. 공기 중으로 날아가니까. 그러다 밑줄에 놓으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5번에 닫힌 용기에서 강철송과 나무의 연소 모양이 돼 있는데요. 닫힌 용기에서는 이제 질량 변화가 없는 거, 연소 전과 연소 후에 뭐 새로운 분자가 생성되더라도 뭐 질량 변화가 없겠죠, 당연히. 그지? 닫힌 용기에서. 그게 이제 나와 있어요. 나무의 연소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를 태워서 재가 돼서 가벼워졌지만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1, 2, 3, 4, 5, 5, 6번을 왼쪽으로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부터 보면요. 1번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다. 그죠? 결론은 이거예요. 2번 물리 변화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해요. 물리 변화, 상태가 변하거나 모양이 변해도 예를 들면 우리 알루미늄 캔이 250g이라고 쳐요. 예를 들면 근데 알루미늄 캔을 막 찌그러뜨리고 막 이렇게 밟고 해도 항상 250g 동일하다. 알겠죠? 3번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는데요. 기체가 발생해도 닫힌 용기에서는 일정해요. 그죠? X 그래서 OXX가 되겠고요. 2번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자 쓰면 되겠고요. 3번은 같다가 되겠죠. 질량은 같다. 4번은요. 발생하는 기체는 이제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이 만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산칼슘 안에 있는 CO2가 발생해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5. 기체가 발생함으로 나의 질량이 가의 질량보다 작다 됐는데요. 지금 뚜껑이 닫혀 있잖아요, 그죠? 뚜껑이 닫혀 있는 닫힌 용기니까 일정하게 유지된다. X. 그리고 반응이 끝난 후 유리병의 뚜껑을 열었어요. 뚜껑을 열면 기체 이산화탄소가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질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5. 그래서 이 파트는 뚜껑이 닫혀 있는지 뚜껑이 열려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5번. 자, 5번에 문제 이제 열린 용기 돼 있잖아요. 열린 용기가 있으니까 질량이 변할 수 있다는 소리야.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어요. 그러면 이제 산과 금속이 만나면 수소기체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소되겠죠. 열린 용기라면. 강철솜을 연소시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과 산소가 만나서 달라붙어 철에 산소가 달라붙어서 녹이 슬어요. 산화철이라는. 그래서 증가해요. 증가. 황산나트륨과 염화 바륨이 만났어요. 이거는 이제 이온끼리 만나서 암금이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산나트륨과 염화 바륨이 만나면 황산바륨이라는 흰색 앙금이 생성되죠. 이거는 일정하겠죠. 기체가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일정. 나무를 연소시키면은 이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기면서 기체가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또 나무가 재가 되니까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감소. 6번은요. 강철솜 21g에 질량을 가열한 후에 질량을 측정했더니 27g이었어요. 21이 27이었으니까 강철솜과 만난 산소는 6g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6g. 네, 일정 성분비 법칙은 일단 좀 쉬었다가 하고요. 좀 넘겨서 26페이지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이거 실험만 보고 좀 쉴게요.
자, 첫 번째 앙금 생성 반응, 두 번째 이제 기체 발생 반응이 있는데 방금 했던 그 내용은 실험한 거예요. 자, 앙금 생성 반응,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은을 섞었어요. 아까 말했지만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만나면 염화은하고 질산나트륨이 생성되죠. 그리고 염화은은 흰색 앙금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봤더니 반응이 끝난 후 전체 질량을 측정했더니 질량이 일정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조금 하얗죠. 여기 이제 흰색 앙금이 생성된 거겠죠. 실험 2는요, 기체 발생 반응이에요. 가운데는 2번에 있는 가운데는 닫힌 용기, 뚜껑이 닫혀 있고요. 세 번째를 보시면 뚜껑이 열려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닫힌 용기고 세 번째는 열린 용기예요. 그래서 실험했을 때 처음에 반응 전에는 196.4였어요. 그런데 반응을 시켰어. 그랬더니 196.4로 똑같아. 뚜껑이 닫혀 있을 때는 질량이 일정하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뚜껑이 열리니까 반응한 기체가 빠져나가니까 질량이 감소해서 196.1이 됐어요. 그래서 날아간 지금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이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한 거거든요. 자, 날아간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얼마? 구할 수 있겠죠. 196.4 빼기 196.1에서 0.3g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1번 앙금 생성 반응에서 반응 전후 총 질량은 일정하다. 니은 질량 보존 법칙이고요. 2번 열린 용기에서 기체 발생 반응이 일어나면 발생한 기체가 빠져나감으로 질량은 감소하겠죠. 열린 용기니까 빠져나간 기체의 질량을 고려하면요, 근데 그 기체의 질량까지 고려한다면요 일정하게 보존되겠죠. 그래서 반응 전후의 질량은 일정하다. 니은은 질량 보존 법칙. 자, 밑에 1번하고 2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은요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이 반응했어요. 그럼 질산나트륨 앙금이 아니라 염화은 앙금이죠. X. 염화은 흰색 앙금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앙금할 때 2학년 1학기 앙금할 때 이온의 앙금을 생성해서 제일 먼저 이제 배우는 게 염화은이었어요. 그리고 염화은, 탄산칼슘, 황산칼슘, 황산바리움, 탄산바리움 이런 것들이 흰색이었고 아이오딘화 납은 노란색이었고, 그죠? 산화구리? 아니 산화구리가 아니라 까만 게 있었는데 하여튼 자 2번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의 질량은 염화은 플러스 질산나트륨의 질량과 같죠? 5. 3번은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해서 생기는 기체는 이산화탄소 5가 되겠고요. 탄산에 있는 기체가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탄산음료 있잖아요. 콜라, 사이다에서 발생하는 그 기체가 이산화탄소예요. 4번 열린 용기에서 뚜껑이 열려 있다고 그랬어요. 기체 발생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 후 질량이 감소하겠죠. 5번은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빠져나가는 기체까지 고려했을 때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 성립 X. 2번은요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염화나트륨 30, 질산은 25니까 합쳐서 55g이고요. 그리고 생성된 앙금은 염화은이 되겠죠. 염화은 55g. 3번 같은 경우는 뭐 가가 나보다 더 질량이 커요. 왜냐면 나의 경우는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되겠죠.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기체가 날아가서 기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우리 10분 정도 쉬었다가 뒤에 이제 일정 성분비의 법칙 한번 나가 볼게요.